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그저께는 이번에 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임종원 차장에 대한 그 재판을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면서 재판을 거부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점은 재판부가 일주일에 4번씩,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난 직후서부터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이렇게 재판을 하는 식으로 구속 만기가 5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항의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구속 형사사건에서 이제 구속이 되면 재판 기간,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해서 2번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6개월, 또 이제 2심, 3심까지 만약에 구속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말이죠. 각 4개월씩 이렇게 구속 기간이 우리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심에서 6개월 안에 이제 이 재판을 마치도록 한 것은 구속 상태를 미결 상태의 그런 구속 기간을 이렇게 제한을 둠으로써 인권 보호도 하고 또 재판에 신속도 기하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원 법원행정처장 사건의 경우에 왜 그러면 이 변호인단, 지금 보도에 의하면 1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호인들이 왜 재판을 거부했느냐? 이것은 몰아치기 재판으로서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방어권 행사의 의미가 없다. 이 수사한 그 기록, 증거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데 이거 이렇게 다 일일이 읽어보고 그때그때 이 검찰의 그 공격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고인을 대리한 이 변호인들이 방어를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수사와 재판 기록을 읽어봐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일주일에 4일씩. 근데 이 4일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아침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그렇게 하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드는데 구치소에 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새벽같이 이렇게 채비를 해서, 여기서 제가 점잖게 채비라고 표현했지만 몸을 묶고 포박을 하고 이 수의를 입은 채로 그 호송차에 타고 아침 일찍 나서서 거기서 찬 밥으로 식사를 배달된 그런 식사를 하면서 또 밤 10시까지 재판을 받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재판 받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조참도 의리한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다음날 또 나가서 일주일에 나흘을 그렇게 재판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고문이다. 피고인에게는 더구나 그 내용이 술술술술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용 하나하나를 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그야말로 검찰이 자기들의 시각에서만 편향적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몇 달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문이고 이것은 인격의 말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임종원 차장에 대해서 지금 기소된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이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내용이, 공소사실 내용이 도대체 그러면 몇 가지인가, 이렇게 제가 헤아려 보기 위해서 내용을 봤을 때 셀 수가 없습니다. 왜?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했던 직무 수행의 거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회치듯이 쪼개서 하나하나에 다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식으로 이것을 범죄 사실로 넣고 보니, 그 가운데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 법원 행정처의 역사적 사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일부 우리 피고인인 임종원 차장의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또 주관적 어떤 의견, 나름대로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 이제 소위 직권남용이다 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거를 분별해서 법정에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은 인정하고 어느 것은 인정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든가 누구에게 돈을 뺐거나 또는 사기를 했다거나 또는 어떤 폭력을 휘둘러서 누구를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공소사실이 비교적 단순하다면 단순하지만, 이와 같이 공직자가 했던 일을 가지고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 부분까지가 하나의 업무의 기초적 하나의 얼개이고 어느 부분이 소위 직권남용이다 혹은 어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분별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임종원 차장의 재판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최근에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내용과 대부분 겹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상급자이고 그 하급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원 차장의 이 내용들이 전부 대법원장이 지시했느냐,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느냐, 대법원장이 알고 관여했느냐, 또 중간에 있는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겠죠.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우리 박병대 대법관, 또 고영한 대법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도 현재와 같은 이런 추세라면 공소사실이 200페이지가 넘을 것입니다. 정말로 방대한 하나의 그것은 업무 보고서, 업무 분석서이고 보고서이고 무슨 업무를 잘게 이렇게 정리한 거의 논문 내지는 백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런 재판을 거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지금 임종원 차장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이와 같이 이런 재판들을 6개월이 아닌 만약 구속이 안 된 불구속 상태에서, 즉 구속을 했더라도 바로 보석으로 석방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적당한 그 간격으로 재판 준비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 문명국가의 법치주의를 이렇게 실행하는 문명국가의 재판 모양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이목을 끄는 사안이 있을 때 빨리빨리 어떤 결과와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이 성미 급한 이런 이 성향들이 언론 보도에서나 또는 우리 사회적 논의에서 많이 작용을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그러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걸려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또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시비를 가리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검찰의 어떤 그 요령부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소위 공소사실을 던져 놓으니 재판부로서는 6개월 안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주 4일씩 재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부로서는 불가피한
재판부로서는 불가피한 어떤 조치를 할까요? 그런 측면이 또 없지 않습니다. 법원을 탓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많은 양을 재판을 어쨌든 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와 같이 많은 어마무지한 양의, 그것도 사소하지 않고 하나하나가 묵직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법원의 재판에 넘긴 우리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주 4일 아니 주 5일이라도 재판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든 원익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검찰에 대해서 상당한 이것이 요령부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때나 또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도 그랬고 또 이와 같이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도 그렇고 줄기 위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일종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 공소장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아이템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재판을 거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저인망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먼지 틀듯이 했다지만 이게 지금 먼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다 굵직굵직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망라적으로 다 물리적으로 불가한 우리가 그 재판 받는 사람도 그런 절차적 인권, 피고인의 인격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싹쓸이 모아서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기소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 문제가 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도 그랬고 우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사건 때도 그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어떤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좀 이것이 정말 하나의 역사적 평가, 사회적 평가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와 우리가 합리적 어떤 그런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거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참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검찰이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뭐라도 이거를 어떤 줄기 위주로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망라를 해야 될 어떠한 압박감이 있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좀 성숙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와 재판을 할 때도 이것이 6개월이라는 이 구속 기간 내에 정말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구속해서 재판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과연 6개월 내에 다룰 수 있겠나 하는 그러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 임무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컨대 주사회 한 사람에 대해서 주사회의 형사재판은 이것은 고문이다. 이 재판 자체가 고문이다. 또 인권 말살이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 문명국가의 이 법치주의 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인권적 이러한 재판의 이런 관행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시정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